지난 역사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는 역사 평행 이론, 날카로운 역사 인식으로 우리 사회를 분석하는 기자입니다.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매주 이 시간이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까 궁금한데요. 예. 얼마 전에 흥미진진한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네. 유럽연합이 한국에 중국발 허위정보 심리전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중국이 온라인 공간에서 펼치는 허위 조작 정보 심리전의 실태를 파악해서 대응 체계를 갖추는 작업에 한국의 협업을 요청했습니다. 그렇다면 좀 쉽게 풀이를 하자면 이유가 예. 한국과 손을 잡고 중국발 가짜 뉴스에 맞섰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이유가 번지수를 제대로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예, 중국에 관한 최고 전문가는 한국인들입니다. 예. 워낙 가까운 이웃이기도 하고요. 또 그들의 사고방식과 논리를 우리만큼 뿌리 깊게 파고든 나라도 없습니다. 아, 맞습니까? 그걸 누가 부정할까요? 예, 그렇죠. 예. 당나라 시절에 태종 이세민이 즉위 초기에 홍문관을 설치하는 데 학문을 장려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외국에서 책을 짊어지고 배우러 왔는데요. 네. 그 나라 이름을 보면 토번, 이건 티벳입니다. 고창국 지금은 중국 내에 있는 지역이고요. 네. 고구려, 신라 등 이렇게 언급되어 있거든요. 당시로는 세계 학문이었겠지만 지금 보면 중국 학문입니다. 네. 이들 나라 중에 신라가 제일 멀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아무튼 공부에 진심인 우리 조상들이었네요. 예. 이 고구려는 특히 병법에 좀 파고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당나라의 태종이 이세민이 신하들과 병법에 대해서 논하다가 고구려 사람들이 중국 병법을 너무 잘 알아서 문제다 이런 식으로 투덜댔다고 전합니다. 네. 당나라가 이제 고구려에 가면 고구려의 생소한 방어 전술에 낯선 지형 환경 극복해야 되는 데다 여기다 이제 중국 병법까지 다 알고 있으니까 여간 어려운 상대가 아니었겠죠. 네. 이 고구려가 얼마나 어려운 상대인지는 장태종이 몸소 증명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고구려에 침공했다가 안시성에서 참혹한 패배를 맛봤죠. 네, 그렇죠. 예. 이 고구려가 중국과 싸워서 2번이나 대승을 거뒀죠. 그건 그야말로 지피지기의 결과였습니다. 중국을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네, 그냥 뭐 가까이 있다고 잘 아는 건 아니었을 테지만 예. 중국을 정말 열심히 탐구를 했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 중국 전술을 역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있는 그대로도 써먹었습니다. 네. 살수 대첩이 바로 그렇습니다. 네. 고구려군은 중국군이 강을 반쯤 건넜을 때 뚝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손자의 병법서에 나오는 계책이 바로 그렇거든요. 네. 손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적군이 강을 건너 공격해 오거든 적이 반쯤 건너왔을 때 공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중국 사람들은 정말 황당하기까지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억울했겠죠. 예. 또 책이 역수출되기도 했습니다. 예. 고려사에 의하면 송나라 황제가 고려에 좋은 책이 많다 이 말을 듣고는 신하들한테 야 가서 책 좀 뺏겨와라 이런 명령을 내리거든요. 예. 그때 황제가 명한 필사 목록에 보면 127종 5천여 권의 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고려는 그만큼 공부의 진심이었고요. 자연스럽게 중국에 관한 정보도 풍부했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중국화 되었었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많잖아요. 중국을 매우 좋아했죠. 예. 근데 우리는 중국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한국의 경몽 요결과 중국의 고금 현문을 비교하면 감이 옵니다. 각각 한국과 중국에서 비슷한 시기에 발행이 됐거든요. 네. 참고로 경몽 요결은 율곡 2가 가능했습니다. 동시대의 책이고 또 양국 간의 교류가 활발했으니까 비슷한 내용이 많았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겠죠. 예. 또 이제 책이 겨냥하고 있는 주 독자층도 아이들이나 학문이 깊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측면에서 역시 유사합니다. 네. 주제도 보면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또 바른 인간으로 성장해야 하는 이유와 방도 이런 걸 열거를 해놨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바른 생활 같은 책이겠네요. 그렇죠. 기초 입문서 비슷하겠죠. 예. 근데 고금 현문에 보면 어린 사람들이 읽기에 적절한가 싶은 구절들이 좀 있어요. 제가 보면 네. 산에는 고든 나무가 있을지 몰라도 세상에 고든 사람은 없다. 인생은 같은 숲에 사는 새와 같아서 일이 닥치면 각자 뿔뿔이 도망간다. 가난할 때는 번잡한 곳에 살더라도 찾아오는 이가 없지만 내가 돈이 많으면 예. 깊은 산속에 살아도 먼 친척이 찾아온다. 맞는 말이지만 좀 씁쓸합니다. 예. 좀 현실적인 조언들인데 아이들에게 이런 내용을 가르친다니 조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해요. 예.
그 누군가가 뭐 거짓말에 속아서 피해를 봤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요. 네. 한국인은 대부분 정말 거짓말은 나쁜 것이다 이런 교훈을 그렇죠. 가져오거든요. 예. 근데 중국 사람들은 얻는 교훈이 사기꾼한테 당하는 사람은 바보다. 이런 결론을 도출합니다. 이게 세계관이 많이 다릅니다. 네, 중국은 정말 냉정한 실용주의자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실용주의적 세계관은 성자병법을 좀 뿌리를 두고 있고요. 예. 청나라 말기 이종호가 유행시킨 후훅학으로 발전됐습니다. 이 후훅학이 보면 우리하고 진짜 안 맞습니다. 이게 주제가 내 속을 숨기는 법, 상대를 속이는 요령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처세술로 나라와 몸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친 고금 현문도 또 후훅학의 탄생에 기여를 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와 좀 다르네요. 예, 좀 많이 다르죠. 예. 세계에서 가장 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 혹은 속을 잘 숨기는 사람들의 속을 간파하는 능력, 네. 우리가 가진 세계적인 경쟁력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 무서워요. 속을 알 수 없는 사람들. 예. 예. 저는 정말 속이 다 보이는데. 저도 좀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분리할 때가 많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또 가장 중요한 능력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능력을 더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떤 노래 같이 들어볼까요? 거짓말이야 하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있죠. 예, 그냥 제목 때문에 이 노래를 네. 골랐습니다. 예. 김추자 씨가 불렀습니다. 예, 가짜 뉴스와 또 거짓말 속지 말아야겠습니다.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추자의 거짓말이야 듣고요. 지금까지 한국일보 김광원 기자가 전해준 역사 평행 이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